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찬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이 제각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공격하면서 도민 여론조사로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겠다던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은 퇴진하라! 원희룡은 퇴진하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주도청으로 몰려왔습니다. 전체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았는데도 성산읍에서는 찬성이 높았다며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은 도민 결정을 거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희룡 씨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 측에서 물러나 찬성단체의 대표로 소신을 펼쳐라. 권력으로 도민 결정을 짓밟는 것은 그 시도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과 관련해 나홀로 의장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 지사가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도의회와의 합의를 파기했다는 좌남수 의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도의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의회 의견을 거쳐야 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 개인의 의견을 도의회 전체 의사처럼 언급하는 것은 독립된 도의회 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좌남수 의장은 제2공항은 도민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달라는 반대단체의 요구에 대해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하는 데 대해서 그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건 검토를 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고.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4.3 당시 학살돼 시신이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제주시 노영동 등 7곳을 대상으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굴로 수습된 유해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4.3 평화공원에 안치하거나 유족에 인계할 방침인데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는 405구로 이 가운데 133구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원화를 상습적으로 확대한 제주시 내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들이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피해 진술을 위해 경찰을 찾은 부모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부모들은 가해 교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측이 원장 손주도 학대당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에 분노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요. 그냥 민사든 뭐든 전부 저희가 겪었던 것만큼 한번. 밤마다 자다가 계속 왔으면서 울고 솜상통인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땄다 하면서 누나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폭력 성향이 생겨서 얘가 왜 이러나 해서 했더니 이제야 포질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문 너머로 방안을 들여다보는 아이의 가슴을 잡아 흔들고 주의를 주며 배를 치고 제대로 먹지 않은 아이의 한쪽 팔을 잡아 끌어내는 등 경찰이 확인한 학대 정황만 100여 차례. 경찰은 교사 5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학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100여 차례 이상 일어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주말 사과문을 내놓은 이후 다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가해 교사들에 대해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고
어린이집 전체 원화를 대상으로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돌잔치와 상견례가 허용되고 유흥업소 영업 제한도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침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일부 완화된 제주형 1.5단계 방역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돌잔치 전문점 영업이 허용되고 상견례 모임은 직계가족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도 룸당 4명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제주 지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60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같은 시간에 방문했다 양성 판정을 받은 604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A씨가 어제 오후 제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오늘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시 1도 2동 리치 PC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심의의 제도적 한계를 짚어봅니다. 카지노 영향평가는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제주도 지침으로만 규정되다 보니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더라도 도민들은 내용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연구기관과 관광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된 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과 다르게 위원들의 명패에는 위원이란 2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앞둔 도의회마저도 제주도로부터 심의위원 명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을 건데요. 지침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제주도 지침으로만 규정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침에는 위원 명단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향평가 심의와 다르게 초안 공개 규정도 없어 주민들은 영향평가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영향평가의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군사 기밀상의 어떤 보안이 요구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200페이지에 가까운 평가서를 놓고 불과 3시간 만에 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런 복합 리조트가 세계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고 지금 6군데 카지노가 제주에 지금 운영 중인데 도지사께 강력히 운영 지침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세부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섰지만 드림타워 카지노는 이미 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이전 허가만을 남겨둔 상황이어서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어 제주 4.3과 여수 순천 10.19 사건과 관련한 학생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은 제주 4.3과 여순 사건에 대한 계기 수업과 기념 행사, 체험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하고 행정적 지원도 돕게 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제주 청년 노동행동, 알바비 올리오 등 도내 청년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항쟁 지지를 선언하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군부 반란 세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에도 미얀마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매주 수요일 제주시청에서 한국 정부와 유엔의 행동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일 잔뜩 흐린 하루였죠. 간간히 비도 내렸는데요. 이 시간에도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산간도로 지나시는 분들은 밤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좋음 수준으로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까지 비를 뿌렸던 이 저기압은 남동쪽 해상으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지면서 등고선이 조밀하죠. 바람의 통로가 좁아서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주말 동안 초속 16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해상활동 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북부가 10도, 그 밖의 지역은 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14도, 서부 13도, 남부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전해상에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오후에도 높은 물결이 이어지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기온 자체는 포근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제주 복합화력발전소가 장비 교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남부발전 계약 업무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제주 복합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가스터빈 구매 계약 입찰에서 기술 평가를 통해 선정업체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입찰금 감소액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기술 평가와 계약 감소 금액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제주로 전보시킨 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A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신청에 대해 부위원장의 전보는 부당하다며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내 전자 게시판에 올린 조합원 모집글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부산을 출항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승객 1명이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해경은 실종 추정 지역인 제주항 북동쪽 5km 부근 해역에 함정 9척과 항공기를 투입해 수색하고 있지만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지사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국토부에 책임 있게 답할 것은 성산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을 존중하고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것뿐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조기 개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반대단체들의 현공항 확장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